여당 원내대표 경선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인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비대위원장 선출에도 헤맸던 여당이 원내대표까지 구인 남겼고 있는 상황이죠.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이 한때 여의도에 지금 나이 연대란 말이 나왔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기분 나쁜데요. 또 그 이야기부터 얘기하시니까. 아니 나 그 하도 좀 아니, 궁금해들 정말, 하셔서 예. 제가 분명히 말씀해. 저는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뭐 어렵게 당선, 그러니까 뭐 당선 결과적으로는 8.3%나 8% 넘게 이기고 예. 뭐 크게 이겼습니다. 저희 동작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근데 예. 뭐 과정에서 참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아유,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연대는 뭐 예전에 그 김장 연대를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진행되었던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해서 예.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참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아니 뭐 김장연대 사실 뭐 말씀드리기는 참 제가 뭐 예전 거 소환하긴 그렇지만 뭐 그 김장연대를 통해서 5%로 처음 출발하신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연출됐습니까? 연판장도 돌리고요. 예, 그렇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요. 예. 제가 뭐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가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가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고약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과연 누가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주 그게 궁금해하고 궁금해서요. 있습니다. 이 네, 악의적인 프레임, 고약한 프레임, 나경원 의원님도 원하지 않는 프레임 이걸 누가 만들어서 무슨 목적으로 여의도에 흘렸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좀 짐작 가는 사람이나 궁금합니다. 세력이 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사실은 제가 당내 문제로 밖에 나가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가 스스로 원칙적으로 좀 안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전의 사건 이후로 제가 방송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제 의사는 굉장히 이렇게 당내에 대립구도를 만드는 데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이용되기 쉽겠더라고요. 제가 연판장 이후에요. 예. 1년을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굳이 자꾸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좀 지나간 얘기고요.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 쪽하고 이야기 좀 해보셨습니까? 한 뭐 축은 저는 그 이후로는 전화 괜히 했다가는 더 오해받을까 봐 이 얘기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어쨌든 이철규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원내대표 오늘 이 등록 마감일인데 일주일 연기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철규 의원 이 단독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 좀 비토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의원도 단독 출마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예, 공식 출마 근데 선언도 하진 저는- 않았어요. 예. 네, 저는 지금 우리 당 모습에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이 나서지 않는 원내대표 상황. 후보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하고 예. 거기서 비전도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안 한다는 거. 저도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전화 한 통화를 못 받았어요. 원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꼭 출마하지는 않죠. 때로는 뭐 2명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서로 출마의 변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와서 왜 본인이 예, 맞아요. 뭐 당선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조금 당의 모습이 조금 더 활기 있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예. 저는 사실 원내대표 3번째 됐습니다. 2번을 떨어지고. 그랬었죠. 근데 예. 사실은 늘 개파에게 제가 패배했죠. 예. 처음 20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친박,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친박들이 당연히 이제 뭐
뭐 처음에는 저는 개파 선거가 안 될 줄 알았더니 뭐 예. 똘똘 뭉쳐서 저를 비토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당선되지 않고 예. 뭐 2번을 떨어지고 이제 3번째 선거하면서 저는 원래 개파가 없기 때문에 예. 정말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을 댁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원내대표 선거 과정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왜 그래서 그런다고 보세요? 당내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예. 좀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실망하시고 하신 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당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기간을 연장했으니까 좀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 출마하시고 그 비전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의원님. 그런 바람입니다. 언론에는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여당 원내대표가 원래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여소야대에다가 앞에는 여소야대고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압박이 있고 각종 특검법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힘든 자리 아니냐. 그래서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예. 그리고 특히 제가 뭐 영수회담을 보니까요. 예. 야당이 좀 뭐든지 제가 보면은 아주 야당이 좋은 말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고요. 제가 예. 지금 야당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의석을 몇 개 얻지 못하고 야당이 정말 극히 뭐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은 모습으로 의석수를 많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의회 역사상 저는 이런 영수회담 처음 봤어요. 그러세요? 지금 야당의 태도가 너무 전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수회담은 이제 참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이죠.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를 어떤 소통의 자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투의 자리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A4 용지 그렇게 가져와서 15분씩 읽는 그런 야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영수회담 알겠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배석도 해보고 했지만 야당 이제 저 대변인으로 배석도 해봤지만 정말 이런 영수회담은 처음 봤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야당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아마 녹록치 않은 자리다 원내대표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국회 문제는 원내대표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녹록치 않은 자리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서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는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좀 글쎄요, 좀 의미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뭐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얘기인데 대구에서 영남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철규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친윤으로 알려져 있는 배현진 의원도 민심 등지는 길을 그만해라.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그동안 이제 주요 직책을 많이 맡으시다 보니까 그런 좀 거부감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금 야당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죠. 단독 당선됐나요? 단독 출마죠. 거기도.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쪽도 아직 당선은 안 되셨나요, 박찬대 의원? 혼자 출마하고 이제 선거 그렇게 선거가 없는 건가 그렇게 되잖아요. 찬반 투표한다고 하죠. 우리가 야당 모습처럼 그렇게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저 일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다고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에는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의원들도 나와서 경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뭐 그 가급적 지금 이제 뭐 본인이 정말 잘못했고 잘못 안 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사실 무슨 뭐 총선 패배 책임은 거기 다 있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했던데 예. 그거는 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러나 어쨌든 주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모습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혼자 단독 출마하고 단독 당선된다면 배현진 의원 바람직하지는 못하지 않나.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신 거죠. 배현진 의원의 논리에는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배현진 의원 제가 뭐 굳이 얘기하기 그렇네요. 자꾸 얘기할 우리 뭐 홍준표 대표 배현진 의원 얘기한 거에 제가 자꾸 같이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네. 그러면 조금은 하여간에 논리와 상관없이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나오지 그러니까 않는 저는 것이 낫다.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좀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본인 판단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의원님 나오세요. 전당대회. 당대표 저는 도전하십니까? 전당대회 뭐 지금 전당대회 고민할 때가 아니죠.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저도 뭐 지금 사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하고 싶은 일이 제 1순위가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1호 법안도 저출산 법안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을 좀 아주 좀 책임감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연금 소위가 이제 국회에서 열렸던데 그냥 또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연금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예. 결국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연금에 대해서 더 불신도 생기고 연금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사실은 이제 연금 주머니를 별도로 하자. 지금 뭐 2030 세대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적립식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완전 부가식으로 돼서 그냥 2030 세대가 내는 돈으로 지금 기성세대들이 연금을 받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연금에 대해서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주머니 따로 만들자라는 그 KDI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출산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많이 검토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미나를 곧 이 부분도 뭐 한 5월 중순쯤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포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잘리고 나서 저출산하고 기후하고 제가 너무 정말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22대 국회에서 저는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뭐 해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구 문제의 변화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대비를 국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대비하지 않으면요. 저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작년에 이제 포럼 만들고 준비해놨는데 국회에도 그 비슷한 포럼을 하나 만들겠다고 이제 당선자분들께 이렇게 회람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해서 5월 중에 아직 국회 회기는 시작 안 했지만 한번 이와 관련된 연금과 저출산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뭐 그 준비로 바빴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의원님. 중요한 문제니까요. 진짜 우리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 정말 고민해야 되고요. 연금 문제도 서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점을 지나면 더 이상 개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다시 돌아가면 아직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결정 안 하셨다는 거죠? 전당대회는 조금 뭐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는 좀 건강하게 당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떨어지시면 어때요? 다들 좀 나와서 좀 비전을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번 떨어진 나경원 의원으로서
의원님. 그래서 세 번째 예. 당선됐는데 같이 늘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최근에 대통령 만나신 거 맞죠? 저 그런 얘기 하시려면 제가 예. 더 이상 대답하기 싫습니다. 이게 제가 소통했다는 말씀 분명히 들었고요. 예. 이걸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왜냐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 대통령이랑 안 시간으로 보면 제일 오래되신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 사적인 관계하고 예. 공적인 관계를 섞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소통을 하셨다는 걸로 저희가 정리는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무슨 뭐 어색하거나 불편함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소통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자꾸 그거 예.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렇게 물어보시지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예. 저로서는 제 지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알겠습니다. 어려운 선거를 거쳐서 예. 제가 국민들의 사랑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다시 정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예. 저는 동작 주민들로부터 다시 평가받아서 다시 정치하게 되었고요. 예. 저는 항상 정치하는 제 슬로건 그리고 예. 제가 여태까지 행보가 저는 계파의 줄을 쓰지 않는다. 네. 난 국민한테 줄을 서는 정치가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관계가 어떻고 거기에 줄 서서 내가 기대서 정치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줄 서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비토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당내 내부 비판을 안 한다는 것이 제가 진짜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쁜 말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 사람에 예. 대해서. 저는 그런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협조해서 갈 것은 협조하지만 또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비판을 해야 될 거는 아끼지 않지만 예. 당내 문제는 가급적 안에서 조율하자라는 것이 저의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네. 아직 원내대표 경선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당대회 얘기할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룰 가지고 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취임하면 이 전당대회 룰 현재 당신 100%인데 이거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당신 맞다고 보세요? 100% 왜 한지 아시죠? 알죠. 당신 100%저 예.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왜냐면 그랬죠. 제가 여론조사가 1등이니까 그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겠다 그랬지만 그건 예. 유승민 의원 배제가 아닌 게 그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아하.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가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소위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당대회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거였죠. 예. 원래 이제 저희는 전통적으로 30대 70이었고요. 예. 저는 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원과 그 당시 이제 논리는 당원 뜻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당 대표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선거가 아니다 이런 예. 논리였죠. 제가 또 그것 때문에 한번 당한 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었어요. 갑자기 여론조사 100% 역선택도 방지하지 않는 걸로 해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의견 수렴들 해서 조금 민심을 섞는 게 좋겠다면 섞고요. 그렇게 바꾸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의 호불호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 중에서는 당원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도 일반 민심하고 너무 멀은 당대표를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동작을 나경원 당선인이었습니다.